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을 공칙년도로 해가지고 인류 전체 각 국가 단위로 있는 국민들은 각 국가 단위에 있는 역사, 그래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 교회는 이를 선포해야 된다. 2000년 전에 교회는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어떻게 나타내느냐? 임마누엘, 각국 단위로 임마누엘을 고백하게 하는 이 교회가 각국 단위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2012년을 공청년들에서 외치는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국가역사 정체성을 이제 하나의 구호를 내걸 때 대한민국의 역사를 무엇으로 기준할 거냐?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바로 2019년, 현재의 2019년 8월 25일이죠. 8월 15일 지나서 이제 열흘이 지나서 25일 주일입니다.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을 국가 역사 정체성을 하는데 기준연도다. 기준역사다. 그리고 또 기준역사는 1445년 한글 반포, 훈민정음을 반포하던 그때 있었던 세종대왕이 한 말, 왜 한글을 반포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훈민정음을 반포했을까?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 가르칠 훈에다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르게, 바른 백성들의 말이 중국과 달라. 정음이에요, 정음. 훈민정음, 어려운 한자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보면요, 훈계란 말 쓰네요, 훈계. 훈계란 말 쓸 때, 학교, 갈 때, 앞에, 교실 앞에다가 학교마다 훈계, 가르치는 거, 뭘 가르치느냐 하고, 초등학교에 다 붙어 있었어요. 이 훈민정음이라. 백성들에게 바른 음을 가르치겠다. 이 훈민정음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1895년 갑오 경쟁 이후에 한글이 비로소 국민들에게 알려질 때 일본 강점기입니다. 일본 강점기 하에서 주시경 선생이 한글이라고 부른 거예요. 한글이라고. 훈민정음이 한글이라고 말은 안 했는데 한글이라는 공칭 언어가 일본 사람들 강점기에서 나왔습니다. 형태는 백성들을 통해서 쭉 불려지지만 이것을 한글이라고
호칭,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한글은 100년 전입니다. 100년도 안 된 거예요. 이런 거 한글의 흐름에 이 일본이 관여된 이 내용은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일본이 강점기가 안 됐더라면은 늘 하는 거지만은 뭐 우리나라 경제도 관계됐지만은 경제도 철도를 깔았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어떤 요소지만은 일본에게 의해서 강점되지 않았더라면 어차피 강점되어지는 형편인데 일본에 의해서 되지 않았더라면요 러시아 아니면 중국이요. 그럼 러시아가 우리나라가 한글을 사용한다? 마찬가지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이 우리나라가 한글을 사용한다? 중국하고 교통을 끊으려고 일본이 우리 아이가 한글, 있는 한글을 공용화시켰는데 어림도 없는 거예요. 러시아는 더더구나 어림도 없죠. 자기들 말을 해하고 어떠한 국력을 펼치려고 남쪽으로 진격하라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의 한글을 공용화시킨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을요 아주 깊이 생각해야 돼요. 100년 전에 3.1운동은 일본의 강점기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전 인류에게 대한민국의 위치,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요 내용,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표현, 바로 이것이 3.1운동과 훈민정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국가 역사 전체에서 나타내는 임마누엘.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임마누엘을 할 거냐? 3.1운동에 나타나는 강점기지만은 이 강점기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러니까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안에서 내가 이걸 주장했다, 누가 했다, 이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네가 했다, 우리가 했다, 우리 당이 했다, 우리 단체가 했다, 아무도 이 말을 못합니다. 3.1운동은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는 단 한마디도 이 말을 못해요. 근데 사람이 개입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안 움직이고는 되지 않거든. 그래서 그 활동에 조직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더라도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표현대로 교회는 철저하게 이름을 감춥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는 거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서 나타나길 바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 자리는요, 교회는 늘 이걸요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여러 가지 표현들 보더라도 자기 이름을 감추려고 하는, 기록엔 저자를 감추려고 하는, 분명히 사람이 기록했는데 사람의 이름을 감추는 그 섭리, 그 속에 우리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개인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 있는 나를 만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것, 내가 바로 교회, 내가 감춰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 본다는 거죠.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조직을 관리하고 조직이 3.1운동이 되도록 조직을 관리한 것은 교회인데 움직이는 사람은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이 여자의 흐름에서 우리는요, 이 흐름이 앞으로 인류사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100년 된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3.1운동의 100년 된 역사를 통해서 여자들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루는데 또 인류의 각국 단위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도대체 여자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기대 속에서 우리는 2017년에 대한민국에 있는 2012 박근혜를 인류 모델의 반열에 세우는 거예요. 인류 모델의 반열에. 이건 제가 그렇게 기획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져서 그때에 선포를 한 겁니다. 2017년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2017년 초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 구치소이지만은 구치소 들어가 있는 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시작돼서 비로소 선포된 것이 2012 박근혜가 인류의 모델이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노아와 나사로, 그 다음에 석가 마호메트, 그리고 박근혜, 2012 박근혜를 통해서 인류 모델 5명을 우리가 선정해서 넘어오다가 2019년에 이르러서 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하면서 오늘이 135번째 되면서 저는 참 이번 주간에 있었던 8월 22일, 23일, 24일, 그리고 오늘 새벽이잖아요. 25일. 8월 22일부터 돌아오던 이 내용에서 23일, 24일까지 이 사건은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두고두고 빼지 말아야 돼요. 두고두고 이걸요, 뺄 수 없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 전에 있었던 8월 15일, 그 다음에 8월 22일, 23일, 24일, 8월 15일에서 일주일 지나면요 22일입니다. 8월 15일에 일주일 지나면 22일이에요. 요 22일, 23일, 24일에 있었던 이 세 가지의 대한민국에 있었던 역사, 이 내용하고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데는요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내에서 현재 25일 현재 새벽에 볼 때는 뭐 누구든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날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 이래 보고 있는데, 20일 날 뭐가 있었냐면은 대한민국의 그 지소미아라고 한일 군사 정보 협정 교류, 군사 정보 교류 협정, 이거를 박근혜 정부 때에 이걸 정립을 했는데, 그 전부터 넘어오던 내용을 그때 조금 삐딱하게 넘어왔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 때 이걸 바로 세웠는데, 그것을 이제 중지한다. 그 협정을 중지한다. 한일 군사 교류, 한일 정보 교류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을 중지한다. 지소미아, 이것을 중지한다라는 발표를 2012년에 8월 22일 날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했던 표현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다가오는 8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일본의 무역 백색 리스트 제거하는 것에 통해서 대한민국 이제 갈 때까지 갔다. 도무지 여기서는 그 당시 추세로는 도무지 어떤 희망, 대한민국이 다시 어떤 국가를 유지하겠다는 그 정체는요, 그 희망은 전 전혀 못 봤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이제는 기어코 갈 길을 가는구나. 각오를 단단히 해야지. 이대로 주지 않는, 낭떠러져 주지 않는 그 모양을 해서, 그래도 결국은 한글 하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정말 솔직하게요. 아무런 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22일 지나서 22일 지나서 23일 23일이 어제 24일이고 23일이 금요일이네. 금요일날 낮에 어저께 유튜브에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잠깐 들었는데, 서울대하고 고려대가 이 촛불 집회를 한다. 이 뉴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움직인다. 대학생들이 움직인다. 지금까지 이게 우리 참 사실 없었거든요. 최근에는 옛날에는 참 이 반정부 단체, 반정부 활동을 대학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23일날 제가 다른 거 제쳐놓고 서울대 하는 거 유튜브에서 나오더라고요. 서울대 하는 거를 그걸 좀 봤어요.
서울대는 현재 조국이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되니까 조국 그러면 안 된다 하고는 맞아. 서울대 현재 교수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참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는 것을 모인 사람들 학생들 앞에서 이건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진행하더라고요. 그래 진행하는 거 보면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쪽에 산다는 또 유튜버가 또 있더라고요. 막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학생들의 자세가 이렇다면은 이제 비교되는 건 뭐냐면, 서울대는 조직,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연사들이 나와서 하는 게 매끄럽게 절절절 진행되는데, 누가 들어도 저거는 참 대단하다, 저거는 참 당연히 있을 만한 학생들이 저 정도 움직임은 가능하다라는 걸 봤는데, 고대는 이제 그 경위를 설명하더라고요. 앞에 나오는 학생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모임이 시작됐는지, 이 고대는 지금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딸이 고대에 입학을 했는데, 고등학생 때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의 제1저자로 해가지고 그것이 입학에 영향을 미친, 그래서 고대에 입학하지 않느냐, 학생들이 그걸 지금 분개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고등학생이 낸 논문이 제1저자가 됐느냐, 그것이 또한 조국의 딸이냐, 이래가지고 지금 분개해가지고 밝혀라, 그 학교 당국에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집회를 여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시작하려고 했던 조직이 있었어요. 조직이 시작하고 있다는 조직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겠다 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조직이 누군지 모르고 나도 그럼 참여해야 되겠다고 제시를 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그렇게 했는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직이 되어서 운영되는데, 첫 번째 조직, 두 번째 조직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적인 영향이 있다 그래갖고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정치적인 영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스스로 처음엔 조직도 그만두고 두 번째는 조직도 스스로 그만두게 하면서 조직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될 것 같이 진행이 됐대. 안 될 것. 그런데 우여곡절 속에 나중에 자기가 맡게 돼갖고 우리끼리 학생들끼리 돈 거두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자비로 그래 하자. 급하게 그걸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는 보면은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그런 진행하는 학생들이 뭔지 머뭇거리고 말이 버벅거리고 준비되어진 음악이나 이런 흐름 자체가 뭘 해야 되느냐고 물어봤었고, 진행하는 쪽에서 그걸 보면서요 진정성을 본 거예요. 진정성을. 진행 자체는 서툴러요. 말하는 내용도 별로 없어요. 별로 또렷하게 어떤 내세울 만한 내용 없어. 단지 분명한 거는 입학한 거 그거 좀 바로 알려라. 정치적으로 들어간 거 한마디도 개입 안 되고, 단지 도대체 입학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좀 알려서 진실을 밝혀라 라는 요구. 그리고 나중에 집행부에 진행하는 그 사람이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도 복학 학생이 있거든요. 그냥 입학해갖고 군대 안 가고 그냥 쭉 나오는 학생도 있고, 입학했다가 군대 갔다가 와서 복학을 하는 학생들은 나이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복학 학생이더라고. 지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마지막 이제 멘트에 학생들 이제 자유 발언 속에 나오는데, 마지막 순서에 자기가 나오면서 그 전날
엄마에게 전화를 했대요. 기억한다. 근데 엄마가 도대체 엄마 말을 안 듣고 말이야. 기어코 그 일을 하느냐. 막 나무라더라는 거지. 부모들 입장에서야, 어느 부모가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집회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선동한 입장에서는 이 분명히 자기 진로에 영향을 입힐 건데, 부모들은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갈등 속에 하루를 만나가지고 그날을 만나서 진행하는 그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 참, 저런 입장에서도 나오는 그 내용은요, 그것 자체가 진실이죠. 그것 자체가 젊은 학생들이 아니면 바로 젊을 때에 아니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자기가 하는 말이 그게 나도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나도 어떻게 해서. 이걸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는 거는 사람이 내가 뭘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한다는 거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 하는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절대로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쓰질 않더라는, 저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분명히 그 학생이 말하는 나도 여기 어떻게 선지 모르겠다는 그 말. 대표인데, 대표가,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대표라고 전부 다 옹호하고 있는데, 그 사람 스스로가, 나도 여기 어떻게 쓴지 모르겠다. 바로 그 자세지, 그 자세.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그릇들, 그 흐름은요, 그런 고백들이 곳곳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그걸 모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그 사람들 모아서 나중에 3.1운동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신의 한숨과 그 영상물 나오는데 그 3시간을 제가 그 봤습니다. 3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을 꾸준하게 본 거예요. 학생들 말하는 내용들 하나하나. 서울대는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대충 보고 한 10분인가 봤나? 그걸 보고 이런 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고대는 내가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3시간 넘게를 봤다니까. 근데 마지막에 있는 모습이 신의 한수에서는 그 영상문이니까 싹 지나가는데 내가 잊지 않는 그 장면은 바로 그 마지막에 대표가 표현하고 이제 해상이라 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사람이 이제 해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대표된 사람이 그 단상에 계단으로 된 단상인데 서울대는 실내에서 했고 큰 체육관인가 뭐 했고 이는 그냥 노천에서 한 거예요. 근데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상을 쓰고 있던 넓은 데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계단에 제일 위에 있는 부분에서 걸터 앉아있다. 계단에 걸터 앉아서 학생들 흩어지는 거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그 장면 멍하니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애들은 흩어지는데 보통 조작된 그 선동하는 그런 집회는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조작했다면은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간다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집회 대표가 계단에 맨 위에 앉아서 흩어진 학생들을 물끄러미 멍하니 쳐다보는 모습, 저는 그 모습에서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어제 24일 날, 24일 날, 23일 날 서울대 고대 학생들 집회. 어제는 낮에 토요일이잖아요. 참 집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내일이 또 한 3박 4일 홍천에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어제 아침에 금요일에 밤에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올라가려고 해서 차에서 한 이틀 잠깐 서울의 주변에 우리 부부를 잠재울 데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는데 도저히 장비하면서
그럼 홍천 또 갔다가, 서울에 갔다가 또 내려왔다 또 간다. 이거는 또 안 맞으니까. 길이 적은 거리가 아니니까. 올라가려고 했다가 있을 데가 없어갖고 결국 주저앉았거든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광화문에 이제 여는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집회를 여는데 문재인 하야 촉구 이 집회를 열었어요. 23일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하면 안 된다 하고는 이제 하던 학생들의 집회고, 어제는 자유한국당이 바로 또 조국을 겨냥해서 하는 집회인데, 집회에 모인 인파들이 모이는 그게, 집회하는 거는 뭐 한다는 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한다고 했지만 그 모인 인파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도 그 자리에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스스로 감동은 있지만 개인이 그래 참석한 건요 일일이 알아듣질 못해요. 진행은 집행하는 사람들 위주로, 자유한국당 위주로 진행했지만은 실제로 그게 모인 인파들, 낮에 다들 알고 서로 누가 누군지 알고 얼마나 모인지 아는 그 자리에, 그 광화문 그 앞에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광화문역에 이순신 동상 바로 옆에, 옛날에 옮기 전에 바로 옆에 이 본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개동으로 옮기기 전인데, 내가 출장 가느라고 만날 한 달에 반은 15일은 내가 출장 갔으니까 만날 들락거리던 그 장소 내가 전부 잘 알죠. 그 앞에는 설에 안 가봐도 그 모인 인파를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구나.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 있다. 하나님이 아직도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놓지 않는구나. 분명히 뭔가 역사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절망에서 보담도 23일 저녁에 학생들 쳐다보면서 가졌던 그 소망이, 그 사람들 모인 거 보니까, 인파들 보니까 낮이니까 얼마나 밝게 보여요. 그것도 신의 한수에서 유튜브 신의 한수에서만 나오고 일반 방송에는 꼼짝도 안 해요. 일반 방송 틀어봤는데 그 시간대에 뉴스 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3시간이야. 3시간짜리인데 제가 2시간 반 정도, 2시간 한 40몇 분 돼가지고 한 15분인가 20분 나가고 제가 또 저녁 해야 되고 또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어갖고 더 이상 보질 못했는데, 흩어져서 청와대 쪽으로 올라가면서 흩어져 올라가는 거, 그래가 그 중간에서 내가 끊었어요.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다.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되어진 황교안 씨가, 다른 거는 진행되는 건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나와서 연사로서 대표한 내용의 표현, 과연 대표로서 하는 말, 꼭 해야 되는 말, 수많은 다른 어떤 정적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하는 보담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내용 보담도 단합해야 된다. 단합.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요, 분열이 돼도 제가 지나면 7분이 돼, 7분. 7분으로 전부 다 분리되어 있어요. 남북, 일본, 교회는 교회대로 쪼개지고 지역 엉망으로 됐어요. 그 황교안의 표현이 맞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국가의 역사를 통해서 단합된 마음으로, 단합된 자세를 가지고 오직 하나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그걸 나타내시는 섭리, 이걸 우리 국민들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표현에 국가에서 정체성으로서 나타내는데, 지금 현재 이런 환경을 하나님은 쓰신다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